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서 그 좌변과 우변, 즉 리치 텐서, 리치 스칼라, 그 다음에 매트릭 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은 이번 시간에 어떻게 이 서로 다른 이런 그 텐서량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물리적인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인슈타인 텐서, 즉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의 이제 좌변에 오는 주 텐서가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라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그 유도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이제 비앙키 아이덴티티라는 비앙키 항등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비앙키가 이제 비앙키 항등식을 발견하기 이전에 뭐 리치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미 이런 그 관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앙키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좀 수정돼야지 맞는 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그 비앙키 아이덴티티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이제 적용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가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듯이 이런 그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퀘이션은 이런 그 R mu nu, 그 다음에 G mu nu, 람다 G mu nu, 그 다음에 앞에 이 상수가 있고요. C 4승분의 8파이 G라는 이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T mu nu, 즉 에너지 모멘텀 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치 텐서와 매트릭 텐서, 그 다음에 리치 스칼라 혹은 스칼라 커버처라고 하는, 즉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공간에, 좌변은 이제 주로 시공간의 공률을 나타내고, 우변은 그 어떤 에너지나 물질의 분포와 운동량을 나타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람다라는 건 이제 우주 상수인데, 요 람다는 사실 그 하나의 그 상수항이기 때문에 요 방정식에서 그 일단은 제외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특히 우주가 현재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그 조건에서 이제 들어오는 양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좌변은 이제 R mu nu 빼기 2분의 1 G mu nu 곱하기 R인데, 이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은 좌변은 아인슈타인 텐서고 우변은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됩니다. 이 비례 상수가 이제 K인데, 이 K가 C 4승분의 8파이 G로 이렇게 주어진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인슈타인도 처음에는 그 리치 텐서가 바로 에너지 모멘텀 텐서에 이제 비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공변 미분, 즉 뭐 뉴나 뮤에 대해서 이렇게 공변 미분해서는 이 값이 이제 0이 된다는 걸 알았죠. 즉 T mu n를 예를 들어 델 뉴 T mu nu 이런 형태로, 즉 T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4차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게 0이 된다, 그런 조건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와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그 조건인데, 그럼 이 좌변도 이렇게 그 조건이 만족을 해야겠죠. 즉 예를 들어 델 뉴 R mu nu 이렇게 미분하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0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참 이제 헤매고 있다가, 참고로 여기 델뮤라는 거는 예를 들어 그 공변 미분인데, 쉽게 생각해서 어떤 x 뉴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미분이 아니라 기저까지 같이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기저가 변하는 상황이라면은 여기 이제 크리스토펠 기호가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붙는 그런 형태의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참 헤매고 있다가 그 베를린의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그 친구 그로스만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 그로스만이 수학자니까 그 당시에 이런 그 미분 기하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앙키 그 항등식이라는 걸 이제 같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앙키 항등식을 통해 가지고 아인슈타인 텐서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아인슈타인 텐서가 에너지 모멘텀 텐서와 비례 관계가 있다. 그 조건에서 우리가 고전적인 어떤 뉴턴 역학 리밋에서는 이런 포화성 방정식, 포화성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라플라시안 파이가 4파이 g 로라는 이걸 우리가 포화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포화성 이퀘이션과 그 다음에 이 아인슈타인의 이 중력장 방정식 요 식에서 우리가 그 R00 컴포넌트 그 아인슈타인 텐서가 이렇게 이제 구성된 거죠. 그래서 G00 컴포넌트를 이제 계산하면은 요 R00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C 제곱분의 1의 라플라시안 파이 해서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여기 파이라는 건 일종의 그 스칼라 포텐셜인데 우리가 중력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뭐 mg가 그 중력이 받는 이제 힘이죠. 우리가 중력장에 있을 때 g라는 중력 가속도로 질량 m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 g를 다른 어떤 그 스칼라 포텐셜로 이렇게 구할 수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으면 이 파이가 바로 일종의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위 질량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지구 같으면은 지구가 질량이 라지 m이면은 요 반경 r만큼 떨어지는 곳에서의 이 파이 값은 마이너스 r분의 gm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m만 곱하면 바로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자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칼라 포텐셜을 마이너스 뭐 r분의 k 곱하기 전하량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전기장은 이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게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그 부호를 바꾼 게 바로 전기장이다. 요거랑 이제 똑같은 일종의 그 장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장에 대한 어떤 스칼라 포텐셜을 파이라고 하면은 파이는 이런 그 포화성 방정식, 포화성 이퀘이션을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요 두 식이 이제 라플라시안 파이에 하는 값이 같다는 조건에서 바로 우리가 요 R00 값은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에너지 덴시티에 해당하는 그 값이기 때문에 로시 제곱으로 주어지는 걸 K 곱하기 로시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관계에서 우리가 그 K가 C 4승분의 8파이 G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값이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 곱하기 약 10의 마이너스 43승 단위는 이제 뉴턴 인버스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이 시공간에 공유를 주지 뭐 질량이 4와 정도 되는 그런 물체는 시공간을 뭐 이론적으로는 살짝 굽힐 수는 있겠지만 크게 굽힐 수는 없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포화성 방정식에서 어떻게 이렇게 유도되는지, 그 다음에 이 람다, 즉 우주상수는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 아인슈타인 텐서가 유도가 됐으며, 이 아인슈타인 텐서가 이런 즉 델 뉴 G 미은 뉴가 이제 0이 되는, 이걸 공변 미분하면 0이 되는지, 요게 바로 이제 비앙키 항등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인슈타인은 이 비앙키 항등식을 통해서 숟가락을 하나 딱 얹었는데,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숟가락을 통해 가지고 이 중력장 방정식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사하는 게, 만약 오늘날 같은 세상이었다면 우리가 뭐 수학 강의를 유튜브로 통해서 듣고 또 이걸 물리학 이론에 적용해서 바로 이걸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학자와 이제 물리학자의 그 소통이 또 원활하지가 않고 정보의 전파가 느리다 보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중력장 방정식에서 이제 좀 헤매고 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는 현세에 태어난 걸 좀 이제 다행스럽게 또 생각할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비앙키 항공식의 이 루이즈 비앙키를 보면은 이게 이탈리아의 수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1950년도에 태어났고 1차 대전이 지나서 이렇게 2차 대전 전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탈리아 대수기하학파의 어떤 주요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리치 텐서를 얘기를 하는 이 리치 쿠바스트로의 어떤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치 일종의 하나의 그 리치 그룹의 뭐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분기하학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사람이 리치니까 리치와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비앙키 분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만 다양체의 등거리 변환군을 이제 9종류로 이제 분류한 이 비앙키 분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앙키 항등식을 발견했는데 이 시점이 19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레비시비타도 사실 그 리치의 그 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레비시비타에 따르면은 이 비앙키 항등식은 리치에서도 이미 1989년에 처음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리치는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등식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비앙키 항등식 중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컨트랙티드 비앙키 아이덴티티라는 즉 비앙키 항등식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버전인 어떤 축약된 비앙키 항등식에서 이건 이미 1880년에 이제 아렐 보스라는 이 독일의 수학자에서 이미 그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앙키가 이제 비앙키 항등식으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아인슈타인 텐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 세 번째 축약된 비앙키 항등식인데 요건 또 공교롭게도 이미 아렐 보스가 발견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앙키보다는 아렐 보스가 조금 더 이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비앙키 항등식이 아니라 보스 항등식이라든지 아니면 보스 비앙키 아이덴티티라든지 그 이름을 이제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렐 보스는 이제 독일의 수학자고 184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앙키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난 거죠. 연배가 일찍 태어난 거고 독일 수학 학회장을 역임을 하고 미넨대의 교수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약된 비앙키 아이덴티티 버전을 발표를 했고 이게 1880년대에 쏜 논문인데 2차 미분 표현의 변환과 더 높은 다양체 공률이라는 요 논문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잠시 논문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한 50여 페이지 된 논문인데 근데 이게 축약된 비앙키 항등식을 어디다 썼는지 언뜻 봐서는 그게 잘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나중에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걸 한번 직접 한번 보시거나 또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이 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비앙키 항등식이라는 게 이제 리만 커브처 텐서들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리만 커브처 텐서를 일단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리만 커브처 텐서에 대해서 강의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리만 커브처 텐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정의는 이제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커브처 텐서라는 건 우리가 이런 그 시공간 자체가 이렇게 살짝 굽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굽어 있는 시공간에서 살면은 이렇게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한지 아니면 굽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땅을 걸어 다녀 봤자 이게 평평하다고 느껴지지 이 땅이 이제 굽어져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률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리만이 도입한 방법은 이제 홀로놈이라는 그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두 기절을 잡아서 즉 x와 y라는 어떤 기절을 따라서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 평행사변형을
돌아갈 때 어떤 이쪽 g라는 벡터를 평행 이동해 가지고 평행 이동은 제가 또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변 미분을 할 때 평행 이동 어떤 수학적인 개념의 평행 이동인데 즉 이 각과 크기가 유지된 채로 이 벡터를 돌렸을 때 그럼 한 바퀴 돌고 나서 얘가 이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 그 지구와 같이 이렇게 곡률이 잡혀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은 평행 이동을 했더니 이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했더니 이제 이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바로 차이가 클수록 이 곡률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 차이를 나타내는 벡터로 우리가 곡률을 정의하자. 그게 이제 리만 커버처 텐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R, X, Y, Z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이제 요걸 미분 기호 형태로 이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시킨다는 건 이렇게 공변 미분 X 먼저 공변 미분한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레디언 델 X, 델 Y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 먼저 공변 미분하는 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런 형태의 어떤 수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X, Y에 이렇게 중괄호, 대괄호를 친 것은 우리가 중괄호를 친 것은 리 브라킷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커뮤테이터, 교환 연산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XY 빼기 이제 YX를 의미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쓰면은 요 리 브라킷 안에 요 값이 서로 0이 되어 버려서 이 마지막 항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고 그래서 이 리만 그 텐사의 정의에서 우리가 이런 인덱스 폼으로 쓰면은 R, 로 그 다음에 시그마, 뮤, 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뮤와 뉴가 요 X와 Y 쪽 방향을 나타내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시그마는 요 Z 벡터의 인덱스고 그다음에 로는 요거를 이제 어떤 그 최종적으로 이 로로 어떤 기저로 우리가 익스펜션 할 때 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를 나타내는 그 로 방향의 어떤 성분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비앙키 아이덴티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R, 로, 시그마, 뮤, 뉴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이런 그 미분 형태로 인덱스의 어떤 미분 형태로 쓰면은 이 크리스토펠 기호의 미분과 그 다음에 크리스토펠 기호 간에 이제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 그 4개의 어떤 그 항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어떤 미분 기호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여기 감마라는 건 이제 크리스토펠 기호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first 비앙키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은 이 로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로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밑에 걸 이제 시그마 뮤 뉴를 이렇게 요 인덱스를 밑에 인덱스를 자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즉 이걸 우리가 even permu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ven permutation을 시키면은 짝수번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1, 2, 3이란 인덱스가 있다면은 짝수변 자리를 바꿨다는 것은 좀 사이클릭하게 움직였다는 말 동일합니다. 그래서 2, 3, 1 혹은 3, 1, 2 이렇게 움직인 걸 우리가 사이클릭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즉 시그마 뮤 뉴가 요게 뮤가 앞으로 나오고 요걸 이제 1, 2, 3이면은 즉 2, 3,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뮤가 앞으로 나오고 뉴 시그마 그 다음에 요건 이제 3,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 시그마 뮤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이게 0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first 비앙키 항등식이고 그다음 second 비앙키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은 이번엔 로와 시그마를 동일하게 놔두고 그다음 나머지 뮤, 뉴, 알파 여기 세미콜론하고 알파라는 거는 R, 로, 시그마, 뮤, 뉴를 알파로 이제 공변 미분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델 알파에 대해서 R, 로, 시그마, 뮤, 뉴를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분 연산자를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서 이제 쓰겠다. 왜냐하면 이게 더 이제
간단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러면 요 끝에서 요 세 번째 세 개의 요 항이 역시 사이클릭하게 움직여도 동일하게 0이 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세컨드 비앙키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first와 second를 구분하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미분한 게 없이 그냥 바로 리만 커브처 텐서를 가지고 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리만 커브처 텐서를 미분했을 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컨드 비앙키 아이덴티티로부터 역시 축약된 contracted 비앙키 아이덴티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그걸 보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세컨드 비앙키 아이덴티티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R 뮤뉴 빼기 2분의 1 R G 뮤뉴, 여기 바로 아인슈타인 텐서죠. 아인슈타인 텐서의 G 뮤뉴를 의미하는데, 얘를 뮤로 공변 미분했다를 난 내용이고, 그게 바로 0이 된다. 즉 아인슈타인 텐서를 공변 미분했던 0이 된다. 그런 조건이 바로 이 컨트랙티드 비앙키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증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비앙키 아이덴티티라는 게 이 리만 커브처 텐서들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건 우리의 어떤 그 공간의 어떤 구조를 나타낸다. 공간의 구조를 나타내는 가장 어떤 중요한 항등식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하면은 슈도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겁니다. 조금 유식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공간은 단순한 어떤 리만 공간이 아니라 리만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한 준 리만 공간인데, 영어로는 슈도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해가지고 어떤 매트릭 텐서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어떤 다양체, 즉 매니폴드,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거리가 정의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거리를 통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즉 스무스하게 공간이 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탄젠트 스페이스가 제가 이런 그 평행이동을 할 때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 이웃한 이런 탄젠트 스페이스 상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커넥션 코에피션트와 이제 연관이 된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계략적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앙키 아이덴티티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제 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컨트랙티드 비앙키 아이덴티티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1880년도에 1879년에 쓴 이 보스의 논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어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 언뜻 보면은 이게 이 컨트랙티드 비앙키 아이덴티티, 즉 요 아인슈타인 텐서, 리만 텐서와 리치 텐서와 그 다음에 매트릭 텐서 간의 어떤 그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논문이 한 50여 페이지 되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비앙키 항등식을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 증명 과정이 갈수록 조금 이제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 수학이 약하신 분들은 뭐 스킵을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F는 ma라고 할 때 이 뉴턴의 법칙을 적용을 할 줄 알면 되지, 이게 어떻게 유도되고 뭐 그 근본이 되는 이런 뭐 포화성 방정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뭐 이해할 필요는 없듯이, 이 비앙키 아이덴티티도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적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제 큰 기여를 했지만, 이걸 몰라도 우리가 장방식을 충분히 적용하고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도 상관없지만 일단 그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항등식이기 때문에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비앙키 항등식은 우리가 요 리만 커브처 텐서의 요 관계로부터 처음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그 리만 커브처 텐서의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지는 정의에서 이걸 정의를 그대로 이제 풀었으면은
첫 번째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 이뮤, 즉 이뮤 방향으로 이제 공변 미분하고 뉴 방향으로 미분한 거를 이 시그마 벡터, 기저 벡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뮤, 이 뉴, 이 시그마,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저 벡터를 의미하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뮤, 뉴, 시그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4차원 시공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인덱스다. 즉 0, 1, 2, 3을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만 컵스텐스의 정의에서 첫 번째 항이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x 대신에 이뮤 벡터를 집어넣고 y 대신에 이뉴 벡터, 그 다음에 g 벡터 대신에 이 시그마 벡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얘기는 이제 이뮤, 요게 이뮤 벡터, 이뉴 벡터로 우리가 하나의 그 패러렐로그램 평행 사변형을 만들고, 요게 이제 이 시그마 벡터에 대해서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얼마만큼 이 공유를 가지게 되느냐, 이 공간의 휘어진 정도에서 이 시그마 벡터가 얼마만큼 변화하게 되느냐, 이제 그걸 측정하는 값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리만 커브스 텐서가 벡터 3개가 들어와서 벡터 하나를 내놓는 요 하나의 텐서죠. 그래서 그 내놓는 값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해서 표현된다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두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0이 되냐 하면은 첫 번째 항과 요 항이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즉 요 두 번째 이 뉴에 대해서 미분한 걸 이 시그마 벡터를 이 뉴에서 미분한 것은 요 항에 보면은 이 시그마를 이 뉴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이제 같다라는 조건입니다. 이게 바로 토션 프리하다는 조건이고, 이 토션 프리하다는 조건 때문에 이제 0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항들이 0이 되는 이유는 매트릭 컴패터블하기 때문에 요 브라켓 안에 들어있는 값이 0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0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대성에서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쓰기 때문에 이 두 조건, 토션 프리하고 매트릭 컴패터블 하다는 이 조건에서 바로 이 전체가 이제 0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제 요걸 이로라는 벡터를 이제 같이 써서 이로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걸 이제 쓴 거죠.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그러면 요 2로를 이렇게 묶어내면은 이제 앞에 개수가 바로 첫 번째 비앙키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비앙키 항등식은 이 리만 커브스 텐서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우시죠? 이제 두 번째 비앙키 항등식을 이제 증명할 텐데, 요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은 뭐 또 계속 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리만 곡률 텐서를 미분 형태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리만 곡률 텐서의 어떤 미분 형태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미분을 하겠습니다. 즉 R 로 시그마 뮤 뉴를 알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공면 미분하면, 즉 라운드 알파에 대해서 이 전체를 미분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전체를 미분하면은, 그럼 이 미분 기호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네 번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라운드 알파분 라운드 뮤 이렇게 해서 두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어떤 가정인데요. 우리가 그 노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즉 로컬 이너셜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휘어진 시공간을 다루지만 휘어진 시공간을 우리가 아주 국소적으로 보면은, 국소적인 공간은 플랫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건 하나의 그 민코프스키 그냥 4차원 시공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로컬 이너셜 프레임, 즉 국소적인 관성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등속 운동을 하는 어떤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등속 운동을 하는 개이기 때문에
이 기저 벡터가 이제 변하지 않고요. 위치가 변함에 따라 기저 벡터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그런 값이 돼서 이 커넥션 코에피션트, 즉 감마 값이 0이 되는 그런 공간을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은 이 감마 코에피션트를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마 항이 요걸 감마를 한 번 미분하고 다시 이제 감마가 나오는데 이 감마가 0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항과 이 항은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 텐스 자체도 이렇게 다이고널라이즈 된 1과 마이너스 1로 이루어진 이런 그 대각행렬로 이렇게 주어진다. 즉 시공간에 어떤 공률이 없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런 로컬 이너셜 프레임의 개념을 써서 이걸 단순화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두 번째 항, 두 개의 미분항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인덱스, 즉 세컨 비앙키 아이덴티티에서 요 정의에서 이 미분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그대로 세 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이런 형태로 쓰여집니다.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은 또 뭐하고 같냐 하면은 요 항하고 이제 요 항이 같게 됩니다. 즉 라운드 알파 라운드 뮤 한 거나 라운드 뮤 라운드 알파, 즉 이렇게 미분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조건을 쓰면은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가 0이 돼서 이런 그 세컨드 비앙키 아이덴티티가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컨드 비앙키 아이덴티티에 얻어지는 이유는 국소적으로 보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우리가 좌표계를 국소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건 이제 플랫한 어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성립되는 관성계로 이해를 한다. 즉 로컬 이너셜 프레임의 개념이 이제 들어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 마지막으로 이 컨트랙티드 비앙키 아이덴티티는 이 세컨 비앙키 아이덴티티로부터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요 유도 과정은 뭐 이렇게 수식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즉 세컨 비앙키 아이덴티티는 이제 성립한다고 보고 여기다가 매트릭 텐서를 곱해줘서 요런 그 일단은 요 리만 커브 텐서를 전부 다 이렇게 인덱스를 밑으로 내리고요. 여기다가 이런 매트릭 텐서를 또 곱해줍니다. 즉 두 개를 곱해주는데 G 로 뮤를 먼저 곱해주고 나중에 G 시그마 뉴를 곱해줘서 이걸 각각을 이제 계산하는 걸 여러분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게 바로 이런 형태의 이제 식으로 얻어집니다. 즉 R 뮤 뉴 알파 이런 형태로, 즉 여기 뮤와 뮤가 축약되는 건 바로 여기 리치 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뮤 시그마 뮤 뉴 알파라는 거는 이게 인덱스가 축약되는 건 여기 바로 리치 텐사를 의미하는 거죠. R 시그마 뉴 알파, 요걸 이제 의미한다. 요걸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리만 커브 텐서가 리치 텐서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 리치 텐서로 바뀌고 얘도 이제 리치 텐서로 바뀌게 되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도 가운데 항도 역시 나중에 이 리치 텐서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바뀌고, 그런데 여기서 인덱스를 나중에 우리가 요건 R 뉴가 한 번 더 축약돼서 이건 바로 이제 리치 스칼라 커버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 커버처를 알파에 대해서 공변 미분한 거고, 얘는 뮤 즉 R 뮤 알파 뮤를 한 거나 R 뉴 알파 뉴를 한 거나, 요건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요 인덱스를 뮤로 이제 통일해 버리면은 이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세 개가 있지만 두 번째 가운데 항과 마지막 항은 같은 항이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2가 돼서 여기서 2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쓰면은 결과적으로 R 뮤 뉴 마이너스 2분의 1 R에다가 이제 공변 미분한 요게 0이다. 요걸 우리가 또 이런 그 델타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인덱스를 이렇게 알파라는 인덱스를 뮤로 바꾸고 델타 뮤 알파라는 크로네카 델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델타 뮤 알파라는 거는 뮤하고 알파가 같으면은 1이고 뮤하고 알파가 서로 다르면은 이제 0이 되는 그런 크로네카 델타를 의미하고, 요 크로네카 델타도 일종의 하나의 그 텐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 텐서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인덱스를 맞추면은 결과적으로
R mu 빼기 2분의 1 G mu R이 R에 대해서 전체를 이제 mu로 공변 미분하면 0이다. 요 식이 얻어집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트릭 컴패터블 하다는, 즉 G mu 매트릭 텐서를 mu에 대해서 미분한 게 0이라는 요 조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지금 이 전체를 미분한다는 거죠. 즉 G mu R을 미분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즉 매트릭 텐서를 미분한 거, mu에 대해서 미분한 곱하기 R 더하기 G mu 에다가 R을 이제 미분하는 거, 이런 형태로 이제 풀어쓸 수가 있겠죠. 즉 라이프니츠 룰이 이제 성립되는 건데, 그런데 매트릭 텐서를 미분하면 이게 0이 된다는 요 조건이 이제 매트릭 컴패터블 하다는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매트릭 텐서를 미분하면 항상 0이다, 공변 미분하면 0이다, 요 조건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을 정의하는 그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요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인슈타인 텐서를 공변 미분하면은 즉 0이 된다. 또 다른 말로는 아인슈타인 텐서를 다이버전스, 4차원 다이버전스 취하면 0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게 바로 contracted 비앙키 아이덴티티가 되고, 이게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에서 그 좌변에 해당하는 그 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럼 과연 이 아인슈타인이 한 일이 뭐지, 뭐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즉 이 리치 텐서와 즉 아인슈타인 텐서를 이미 그 비앙키 항등식으로부터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게 좌변이 되고, 그 우변이 이제 에너지 모먼텀 텐서다. 그래서 즉 에너지 모먼텀 텐서만 우리가 제대로 정의할 수 있다면은 이 중력장 방정식을 이제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뭐 지나간 얘기지만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 우리가 등가 원리로부터 시공간이 이런 그 물질과 에너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책임지고 끝까지 이제 끌고 가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수식들을, 수학을 도입하고, 이런 총괄의 어떤 그 디렉터의 기능을 이 아인슈타인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물론 이런 수학자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물론 우리가 이 중력 방정식을 이끌어내기 힘들었겠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또 실행한 사람은 아인슈타인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제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거의 동일한 시대에, 혹은 그보다 조금 빨라서 이제 힐버트도 이런 중력장 방정식을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사실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라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힐버트도 아주 훌륭한 수학자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안에는 뭐 비앙키를 비롯해서 뭐 리치, 또 아까 뭐 보스와 같은 이런 많은 기여자들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 제 강의도 이제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계속 이 강의를 한번 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운데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또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비판만 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앞으로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